KT와 존은 함께 이국적인 곳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첫 주에 그들은 사막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투어 도중 부부는 길을 잃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물을 마실 수 있는 주 폭포에 도달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하지만 같은 장소로 이어지는 다리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지상에서 높은 곳에 있었고 다리를 지탱하는 밧줄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두 번째 다리에는 굶주려 보이는 악어가 그 위를 기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다리는 유독한 수초로 가득한 호수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어느 다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다리요. 다리는 호수 위에 높이 있어요. KT와 제이크는 다리를 건널 때 물과 식물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 둘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에게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이드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곧 그들을 도우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몇 시간 후 새 구조팀이 KT와 존에게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심을 품고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 물어봤어요. 첫 번째 팀은 라디오에서 한 커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두 사람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팀은 부부가 조난당했다는 무전 신호를 받고 그들을 즉시 구조하러 왔다고 했어요. 부부는 어느 구조팀을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 팀이에요. 존과 KT는 길을 잃고 난 후 가이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억하시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존과 KT는 누군가 금고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게 금고에서 수백 달러와 고가의 시계를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여행 가이드 벨라였습니다. 벨라는 부부의 실종에 대해 정말 걱정하고 있었으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호텔 매니저인 클라우디오였습니다. 그는 조사관에게 부부가 실종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계속 방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용의자는 구조팀의 밥이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가 호텔에 발을 들여놓은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클라우디오예요. 손목을 보세요. 도난당한 시계와 똑같이 생긴 비싼 시계를 차고 있네요. 게다가 주머니를 보세요. 훔친 돈을 잘 숨기지도 못했네요. 범죄가 해결된 후 존과 KT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중에 새로 산 여행 가방을 열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숫자 조합을 시도했지만 아무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KT는 휴대폰에 메모를 저장해 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적어둔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682, 이 중 한 숫자이고 위치가 맞아요. 614, 이 중 한 숫자이지만 위치가 틀려요. 206, 두 자리는 맞지만 둘 다 위치가 틀려요. 768, 모든 숫자가 잘못됐어요. 380, 이 중 한 숫자이지만 위치가 틀려요. 여행 가방을 여는 세 자리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042) 다음 주말 KT의 친구들은 KT를 숲속 피크닉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공터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떠나기 직전에 그중 3명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나요? 저기 저 여자가 눈을 깜빡이는 걸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저 할머니의 지팡이를 보세요. 지팡이는 할머니 몸의 일부이지 별도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남자는 다리에 연결된 케이블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네요. 세상에. 비오는 토요일 밤, 존과 KT는 집에서 피자를 주문하고 TV에서 수수께끼 채널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2명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한 여성은 상어로 가득 찬 바다 위에 매달린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녀석은 밧줄로 묶여 피라냐가 있는 호수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밧줄 모두 곧 끊어질 상황이었죠.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번 여자예요. 첫 번째 여자는 철창 안에 갇혀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자는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밧줄이 끊어지기 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존이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동료인 수잔이 매우 화가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누군가 서랍 안에 넣어둔 진주 귀걸이를 훔쳐간 걸 발견했어요. 존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영업사원인 거트루드였습니다. 그녀는 CEO와 미팅 중이었고 수잔의 진주 귀걸이 근처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IT 담당자인 브릿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회사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EO 브라이언은 아침 내내 딸의 발레 발표회에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트루드였어요. 거트루드의 설명은 CEO의 진술과 모순돼요. 게다가 그녀의 책상 서랍에 있는 진주 귀걸이를 보세요. 어딘가 낯익지 않나요? 존은 책상으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건물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존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금속문이 있는 작은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존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 옆에 비밀번호를 묻는 빨간색 표시가 있는 작은 장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장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힌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1, 2, 3, 4, 5, 6, 7, 8. 존은 메모를 여러 번 소리내어 읽다가 마침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숫자 2를 1번, 숫자 4를 3번, 숫자 6을 5번, 숫자 8을 7번 입력했습니다. 좀 어려웠죠? 어느 날 오후 존은 길을 걷다가 한 마리의 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목줄의 일부가 아직 목걸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개가 방금 도망친 것 같아서 존은 개를 데리고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반려동물 가게에 들어섰을 때 카운터 근처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존은 주위를 잠깐 둘러보더니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가운데에 있는 남자를 보세요. 끊어진 목줄이 주머니에 매달려 있어요. 개 주인이 분명해요. 어느 화창한 아침, KT와 그녀의 친구는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건너야 할 강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 모두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한 번에 한 명씩만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해요. 둘 다 같은 날 하이킹을 떠났지만 함께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동시에 강에 도착했지만 서로 반대편 강둑에 있었습니다. KT가 강 반대편에 도착한 후 친구도 반대편 강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